1월 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대세하락장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보는 정도로 지금 간당간당하게 좀 내려온 상황인데,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빠졌으면 중간중간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반등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. 예, 다이렉트로. 한국은 뭐 그 전부터 좀 안 좋았긴 했지만 버티던 미국마저 무너진 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,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좀 약간의 고물가, 그 하반기에 물가 좀 이게 꺾일 것 같아요. 근데 정점은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밤에도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반전했잖아요. 근데 어제는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, 미국 증시가. 근데 어제도 하락하는 거 보고 약간 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.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 이제 그래도 12월까지 괜찮았잖아요. 그렇죠. 나름대로 정말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돋보이는 모습 보였고, S&P 500 지수가 작년에 한 27%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1월달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1월 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대세하락장 오면 어떡하나.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19% 빠졌더라고요. 정확하게 그날 마이너스 5% 장중 하락폭 계산해보면, 그러면 이제 20%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우리 보통 약세장 진입했다 이제 진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지금 간당간당하게 좀 내려온 상황인데,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빠졌으면 중간중간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반등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. 예, 다이렉트로.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제 끝났나? 버블이 터진 건가? 막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버블이 터졌다, 그렇게 볼 그건 아닌 것 같고,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.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뭐 그 전부터 좀 안 좋았긴 했지만 버티던 미국마저 무너진 거는 결국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. 그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이제 소비로 먹고 살았는데 뭐 재난지원금도 뿌려주고 연준은 계속 돈을 푸는데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린 거고 그 제동의 원인이 물가 때문이잖아요.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.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특명이 그건데,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, 사실은. 제가 봤을 땐 그거 우리 예상한 거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게 3월로 당겨지더니 3월이 아니라 3월에 0.5% 올려야 된다, 한 번에. 이게 뭐 빅스텝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한 그런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.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눈앞에 악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. 그러니까 좀 비유가 그런데, 맨날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시간쯤에 바바리맨이 나와요.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. 뭐 이거 또 나왔네, 그냥 그러려니.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면 되는데, 이게 아니라 갑자기 한 10명이 나온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들면.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, 지나다니던 사람들이. 그래서 이게 약간 발작처럼 사람들이 투매를 한 거고, 이거 이렇게 강도 높게 하면, 특히 미국을 이끌었던 게 빅테크 고성장 기업들인데, 이 기업들이 또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할 그 기업들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장을 당겨서 반영한 거죠. 코로나가 그걸 만들었잖아요, 언택트를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펠로톤이란 기업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빠져 있고. 넷플릭스도 그렇고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사실은 약간 코로나 수혜주인데 이게 이제 끝나가면 이 성장을 받았던 애들이 무너지면 또 어떡할까? 이게 뭐 꼭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의 다른 기업들도 이런 상황 아니야?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계속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. 나는 일단 포지션 줄여놓고 나중에 생각하겠다.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FMC도 남아있고 주가도 20% 빠져있고, 오늘 이제 여기 촬영하는 날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왜 그 회사가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, 이번 주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, 애플 3개인데 왜냐면 펠로톤하고 달라요, 넷플릭스랑. 왜냐면 펠로톤,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의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애플, 테슬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들은 그들과 다르게 코로나 전에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었고, 뭐 테슬라는 뭐 독보적이었지만, 근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거나, 우리도 이 코로나가 만약에 완화되고 언택트 수요 주면 좀 약간 위축될 것 같다,
이걸 해버리면 이제 나스닥에 대한 사람들의 네.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좀 이번 주가 고비인데 FMC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다행히 일단 첫 스타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더라고요. 잘 끊어주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인데 아무튼 저는 지금의 미국 증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좀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이 S&P 500보다 수익률이 조금 낮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예, 올해도 좀 기술주 많이 힘든 거 아니냐. 어느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. 저는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이익 곱하기 이제 PER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익 곱하기 이제 PER, 밸류에이션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축에서 그동안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죠.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. 사람들이 이제 수급이 몰리니까 이익도 이익인데 뭔가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기업들한테 열광을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퍼가 50배짜리가 갑자기 100배 가기도 하고.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게 뜨거웠던 걸로 예.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한참 10월, 11월에. 그때 뭐 미국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밸류를 줬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, 다들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연준이 결정타를 날린 거죠. 이제 우리는 돈 푼 거 줄이겠다. 네. 유동성이 줄어들면 결국엔 높은 밸류를 못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여기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. 결국엔 이제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거의 힘이 아니라 이 왼편에 있는 이익의 힘, EPS의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이 되게 부러웠던 게 한국은 이익은 좋은데요. EPS가 잘 안 늘어요. 왜냐면 주식 공급이 너무 많아요. 그 주당 순이익이잖아요. 그러면 주식 수가 늘면 이익이 늘어나도 EPS가 늘 수가 없는데 미국은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. 제가 봤을 때는 애플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애플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지만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도 엄청난 그 자사주 매입. 이거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못 갔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그런 EPS를 증가시키는 행위들을 해주니까 그게 PER과 맞물려가지고 올라간 건데, 이젠 이쪽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더욱더 EPS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, 저는 올해는,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. 어느 나라든. 올해는 그냥 유동성이 다 줄어드니까.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지금 제가 연초에 딱 보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미국에서 보니까요, 정유주가 좀 신고가 나고 있고요. 거기에 코카콜라 같은, 뭐 P&G, 그러니까 흔히 방어형 기업들인데 그렇죠.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기업들이 아니, 시장이 폭락하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. 네. 에너지 섹터가 네.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연초에.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. 네. 누가 봐도. 네. 근데 어차피 얘네는 저평가예요. 네. 옛날부터. 그러니까 얘가 뭐 유동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이유도 없고 이미 낮을 대로 낮은데 EPS에서 얘네가 유리한 거죠. 왜? 지금 인플레가 터졌기 때문에 이 높은 인플레에서 가격 전가를 해줘야 되거든요. 기업들도. 원자재가 비싼데 지금 스타벅스도 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. 가격 우리 한국에 400원 올렸잖아요. 네. 그래도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. 이걸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. 뭐 다른 커피숍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 같아요. 근데 P&G, 코카콜라, 그 다음에 스타벅스,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서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자 우리 올릴게요. 이랬을 때 사람들이 떠날까?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그러면 이 기업들은 EPS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겠죠. 그리고 정유주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유가 오르는데 유가 오르는 걸 그냥 즉각 반영해서 정제 마진 같은 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원자재 기업들이 지금 좋은 게 원자재 기업들은 이렇게 코스트 푸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가 부담이 딱 생기면 그걸 바로 가격에 전가해버려요. 제일 빨리 하죠. 음식료는 좀 느리고 약간씩 이 시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유주가 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좀 약간의 고물가 그리고 하반기에 물가 좀 이게 꺾일 것 같아요. 근데 정점은 한 2, 3월이 정점 같아요, 물가가. 근데 상반기엔 이렇게 완만하게 고점에서 움직이다 하반기에 좀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. 그 꺾이는 배경은 돈 푼 거 줄이면 되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에 강한 업종들이 상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반기는 미국도 좀 흔히 말하는 가치주, 예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가 강할 것 같고 나스닥의 빅테크나 성장주는 좀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, 당분간은. 근데 하반기 되면 좀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이미 이제 긴축이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될 거예요. 그럼 하반기 되면 상대적으로 긴축이시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져요. 네. 거기다가 주가가 어쨌든 많이 눌렸으니까 이제 밸류 부담이 낮아졌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물가거든요.
근데 물가가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하반기에 안정화를 찾게 되면 그러면 연준이장 입장에서도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그럼 유동성이 좀 완화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는 안 좋고 물가 때문에 유동성을 이렇게 재버리니까 기술주가 좀 발작하는 거거든요. 이건 뭐지? 이게 아닌데? 근데 하반기에는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부진했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.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근거로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측면에서 물가가 언제 꺾이느냐. 그게, 근데 물가가 만약에요. 진짜 2, 3월에 갑자기 막 급락을 했어요. 그러면 이 논리가 바뀌는 거예요. 그럼 성장률은 빨리 갈 수도 있어요, 생각보다.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을 빨리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. 물가 꺾이면.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하반기에 꺾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좀 올해는 상반기는 좀 S&P 500, 하반기는 좀 나스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.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상반기를 어쨌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잘 좀 이 예. 악물고 버텨야 이제 좀 하반기 때. 예. 근데 이제 또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. 하반기부터 또 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. 그럼 예.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시중에 그러니까 작년 테이퍼링이랑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. 네. 네. 근데 그게 그거예요. 양적 긴축을 옛날에도 2017년에 한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. 맞아요. 예, 예. 근데 그때도 보면 나스닥 갔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지금 그것까지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도 문제는 없는데, 근데 왜 이렇게 더 빠졌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발작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하반기로 만약에 어차피 하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이러면은 이미 나스닥 기술주는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게 그만큼 또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양적 긴축을 그때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. 예.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. 근데 하반기라고 언급은 했거든요. 그러면 저는 시장이 지금 너무 좀 약간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양적 긴축을 상반기까지 당겨서 지금 한다고 막 생각을 해버리니까. 그래서 뭐 기술주에 대해서 오히려 하반기에 양적 긴축하면 그 자체는 이미 시나리오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악재로 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